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천체들과 그와 관련된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들과 200개가 넘는 위성들, 그리고 수십만 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계 천체들 중 상당히 많은 천체들의 이름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신화 속 인물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태양계 주요 천체들과 그와 관련된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구성원들은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들, 그리고 행성들 주위를 순회하는 200개 이상의 위성들과 100만 개가 넘는 소행성들과 해성, 유성, 행성과 물질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들 중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를 차지하고, 행성들의 질량은 모두 합해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합해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10,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행성간 공간에도 전체 질량은 작지만 가스와 먼지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계 안쪽에 있는 지구형 행성과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단단한 지각 표면을 가지고 있고, 목성형은 지각 표면이 없이 기체 덩어리입니다. 그 외에도 소행성과 행성의 중간형인 외소행성이 있습니다. 이 외소행성은冥왕성이 행성으로 분류되다가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는데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레스는 소행성대에 있는 가장 큰 천체입니다. 역시 외소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 발견된 에리스와 같은 천체들이 외소행성에 속하겠습니다. 태양계 천체들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소천체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휴산염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행성들입니다. 가장 큰 행성은 지구이고, 그 다음으로 큰 행성은 금성입니다. 지구와 금성은 크기가 비슷한데 지구가 약간 더 큽니다. 그리고 화성은 지구의 절반 정도의 반지름을 갖고 질량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태양 가까이 있는 행성입니다. 수성은 가장 작지만 가장 빨라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88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성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령의 신 머큐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일 때는 헤르메스,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보일 때는 아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메르쿠리우스고 영어식 이름은 머큐리가 되겠습니다. 헤르메스는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정 마이아 사이에 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신들의 전령입니다. 상업계 교육의 여신이기도 하고, 목동과 나그네의 신이기도 하고, 날개 달린 발을 가지고 있고, 능수능란한 협작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메르큐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성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진 후 서쪽 하늘에 보이는 밝은 행성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 해진 후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태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성은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별이 밝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화에서 금성은
미의 여신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금성의 최대 밝기는 마이너스 4.5등급으로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는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금성이 밝은 것은 지구에 가장 가까우기도 하지만 금성 표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대기가 태양빛을 잘 반사해주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베누스이고 영어식 이름은 비너스가 되겠습니다. 아프로스는 거품이고 데아타이는 빛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우라노스의 남근과 물거품 속에서 탄생했다고도 합니다. 아들은 에로스가 있는데 이 신은 태초신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화에 따라 좀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단어가 성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 베누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지구에 물이 풍부한 것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체 서식의 중요한 요건이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너무 희박하지도 너무 짙지도 않아 생명체를 양육하고 유해한 우주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구의 이러한 특별한 조건이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에 알맞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이아는 그리스어로 대지와 땅을 의미합니다. 또 로마 신화에서 텔루스 또는 테라노 역시 땅과 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텔루스는 태초의 여신이자 모든 것의 어머니입니다. 때때로 데메테르나 세레스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이아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신이며 혼돈으로부터 카오스로부터 스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하늘과 바다와 산들을 낳았고 또 자신이 낳은 하늘신과 결합하여 제1세대 신인 티탄 신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화성은 지구 바로 바깥 궤도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반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 유난히 붉게 보여서 예로부터 전쟁, 불행 등과 결부시켜 생각되었고 근래에는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길이는 24.6시간으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1년의 길이는 687일로 지구의 2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사계절 등의 변화가 뚜렷한 편입니다. 자전초의 기울기도 지구와 거의 비슷한 24.5도가 되겠습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마르스고 영어도 마르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고 헤파이스토스와 형제입니다. 전쟁의 신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덩치가 크지만 그렇게 힘은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화성에는 2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1877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폴이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이 위성들은 20-30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고 화성이 이제 지구의 이웃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성들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이 위성들이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밝기가 11 내지 12등급으로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거의 원형 궤도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서 화성 가까이 붙어 있어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신 마르스를 따라다니는 공포와 혼란이라는 의미로 포보스와 데이모스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표면은 모두 크고 작은 수많은 크레이터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포보스는 울퉁불퉁한 형상으로 찌그러진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성들은 태양광의 반사 비율 등이 성질이 다른 행성들과 비슷하여 처음부터 화성의 위성은 아니었고 화성의 인력에 붙들린 소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궤도를 돌고 있는 포보스는 크기가 달의 170분의 1 정도로 작지만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6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화성 상공 6000km 높이에서 돌고 있어서 화성 표면에서 보면 달 크기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반면에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데이모스는 화성 표면에서 보면 포보스보다 3배나 더 먼 거리에 있어서 달 지름의 7분의 1 크기로 보입니다. 태양계 천체들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소천체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성형 행성들은 태양계의 바깥쪽에 위치한 거대한 가스 행성들로 단단한 표면을 갖지 않는 행성들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온도가 낮아서 주성분이 가벼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리를 갖고 있으며 많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다른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합한 것에 2.5배나 됩니다. 지구에서 보면 목성은 밤하늘에서 마이너스 2.8등급의 밝은 천체로 금성 다음으로 밝은 행성입니다. 배율 40배 정도의 망원경을 보면 맨눈으로 본 보름달 크기만하게 보입니다. 목성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자전하고 있어서 표면의 줄무늬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보면 목성은 남북으로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데 목성의 극지름이 적도지름보다 9000km 정도 더 짧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목성 주위에 4개의 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최초로 이 위성들을 발견하고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목성은 별이 되지 못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조성은 태양과 흡사합니다. 목성이 태양이 되지 못한 것은 질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00분의 1에 약간 못 미칩니다. 만약 목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100배 정도 더 크더라면 목성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또 다른 태양이 되어서 태양계에는 2개의 태양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성 주위에는 70개가 넘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성에는 하나의 작은 태양계처럼 보입니다. 사진엔 2개의 위성이 목성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로파인데 이 위성들은 지구의 달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목성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성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 비견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이고 영어로는 주피터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어로 밝은 하늘, 천공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신을 의미하는 데우스와 유사하고 산스크리트어로 천신을 의미하는 디아우스와도 유사합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지배자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저가 목성을 탐사하기 이전에는 목성 주위에 10개의 위성이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에 보이저 탐사로 3개의 위성이 더 발견되어
16개 이상이 됐습니다. 이후에 지름 10km 미만의 위성들이 계속 발견되어 현재는 7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2020년 현재 79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의 이름은 제우스의 연인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티스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이고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이고 또 유로파는 베니키아의 공주입니다. 칼리스토는 아르카디아의 공주이고 가니메데는 트로이 왕국을 건설한 트로스의 아들 술잔을 나르는 시종이었습니다. 위성들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부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되겠습니다. 유로파는 달보다 작지만 나머지 3개 위성은 다 달보다 큽니다. 특히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9.5배 거리에서 29.5년의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입니다. 토성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의 9.5배이고 질량은 지구의 95배에 이릅니다. 토성은 많은 점에서 목성과 유사하지만 약간씩 그 값이 작습니다. 토성도 목수처럼 극쪽이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1만 킬로나 더 길어서 행성 중에서 가장 납작한 타원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토성의 신은 크로노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이고 영어로는 세튼입니다. 제우스와 그 형제들의 아버지입니다. 제우스를 제외한 그 형제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티탄 신이고 농경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 또 그가 다스리던 시대를 황금시대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로마 신화의 사투르누스와 일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혼동이 되는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시간의 신은 그리스 문자 카이가 되고 크로노스는 카파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부터 혼동이 되었고 동일한 신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또 새로운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그래서 이 신들을 이제 모두 삼켰는데 그 신들이 이제 다시 나중에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올림푸스 신들이 죽음을 이기고 불사의 몸이 됐다.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제우스가 형이 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2020년 현재 82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고 표면이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예외는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 크레이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성들은 대부분 자전주기와 공전주기 같은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고 작은 위성들은 불규칙한 행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티탄신의 이름을 딴 것이 많습니다. 이 위성들 외에도 위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작은 천체들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90개 이상이 발견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위성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2020년 현재 82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중 64개 위성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토성의 위성은 고리 안에서부터 토성 바깥 250만 킬로 범위까지 퍼져 있습니다.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이며 그 가운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의 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이 위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궤도에 이제 작은 위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바깥쪽 궤도에 또 작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이고, 나머지 위성들은 작은 편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 이제 큰 위성들이 레아나, 아니 이아페투스, 테티스, 디오네, 이런 위성들입니다. 나머지 위성들은 다 작은 위성이 되겠습니다. 타이탄 다음으로 이제 큰 위성은 바로 레아가 되겠고요. 레아의 반지름도 765km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큰 위성인 테티스도 56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위성들은 주로 이제 얼음으로 구성되고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부분 동주기 자전을 하고, 그리고 작은 위성들은 불규칙한 행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 전체로 볼 때도 두 번째로 큽니다. 목성의 가니메데 다음으로 큰 위성이 타이탄입니다. 이 타이탄도 역시 수성보다 큽니다. 그러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질량은 수성보다 작습니다. 타이탄의 표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은 거의 짙은 대기가 있는 유일한 위성입니다. 이 위성의 표면에는 얼음과 탄화수소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177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타이탄의 대기는 상당히 짙은 대기입니다. 표면에서의 기압이 1.5기압이니까 지구에서 대기압보다 더 높은 그런 기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의 두께도 200km나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대기가 되겠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지름이 크고 네 번째로 질량이 큰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이미 알려진 다른 5행성처럼 맨눈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데다 매우 어둡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오랫동안 인류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라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신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대지로부터 분리되어 만들어진 하늘입니다. 가이아와의 사이에 12명의 티탄 신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입니다. 최초로 우주를 지배했던 신이지만 아들인 크로노스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천왕성의 위성은 현재까지 2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작은 위성 10개를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경이 100km가 안되는 작은 것들입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은 얼음과 암석질 표면을 갖고 수많은 크레이터로 덮여 있습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의 특징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반사율이 24시 40% 정도로 낮아서 토성의 위성들에 비해 더 어둡게 보입니다. 특히 새로 발견된 작은 위성들은 반사율이 5% 정도로 매우 어둡습니다. 이 위성들은 천왕성의 고리에서 날아온 탄소 화합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왕성의 5대 위성은 미란다, 아리엘, 움브리엘, 타이타니아, 오벨론입니다. 이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가장 안쪽에 있는 미란다이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바깥에서 두 번째로 있는 타이타니아가 되겠습니다. 천왕성에도 목자 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쪽 고리에 있는 엡실론 고리를 양쪽에서 흩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코르델리아와 오펠리아입니다. 다음은 해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푸른 대기에 둘러싸인 행성으로 천왕성과 매우 비슷한 가스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크기가 약간 작지만 질량은 약간 더 큽니다.
해왕성도 대기 중에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넵투누스가 되겠고 영어식 이름은 넵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포세이는 주인이고 다운은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고래나 말, 소 등의 상징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바다와 지진, 돌풍의 신입니다. 제우스의 형이고 부인은 암피트리테입니다. 자식에 강해서 영웅들과 갈등이 많은 신으로 유명한 신입니다. 해왕성에는 모두 14개의 위성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위성들의 분포를 보면 트리톤이 가장 크고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위성은 프로테우스인데 트리톤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위성은 네레이드입니다. 네레이드는 가장 긴 타원궤도를 도는 것으로 유명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위성들은 다 크기가 작은 위성들입니다. 태양계 천체들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소천체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소천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에는 행성과 그 주위를 도는 위성들 외에도 작은 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입니다. 또 이 소행성들 외에도 해왕성 궤도 바깥에 있는 카이프 벨트 천체들이 있고 이 카이프 벨트 천체들 중에 이제 명왕성이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성과 소행성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외소행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은 목성 궤도와 그 안쪽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들을 말합니다. 처음 발견된 소행성은 세레스이며 일부 소행성은 수위성을 거느리고 있기도 합니다. 가스로 된 코마나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해성과 구분되지만 일부 소행성은 과거에 해성이었습니다. 소행성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1801년입니다. 이탈리아의 피아치가 2.8AU 거리에서 세레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올버스가 역시 2.8AU 거리에서 팔라스라는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804년에 주노가 이제 2.7AU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1807년에는 베스터가 2.4AU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72년까지 약 100개의 소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행성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표면이 이제 단단한 암석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성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표면에 수많은 이제 크리터 흔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행성대에 있습니다. 지름이 200km 이상인 것이 수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소행성 센터에서 이 소행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기로는 110에서 190만 개 정도의 소행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들은 대부분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라고 불리는 그 궤도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 궤도에는 이제 목성과 60도 각도를 이루는 앞뒤로
이 지점에 소행성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을 트로이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로이군 소행성들은 한 100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이 목성 궤도에 있지만 목성과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지점이 안정된 점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고 같은 궤도상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라그랑주 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그랑주 점에 소행성들이 상당수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는 대부분 이제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이 소행성대에 있습니다. 명왕성은 행성에서 제외되어 이제 외소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30년에 톰보가 로열 천문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는 궤도 경사가 상당히 큽니다. 17도나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다른 행성들보다 굉장히 궤도 경사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긴 다원 궤도를 돕니다. 이심률이 0.25가 될 정도로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큰 긴 다원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역자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KBO 천체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면서 행성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행성 번호가 13434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명왕성은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데스는 그리스어로 눈이 멀다,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플루토는 부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하의 신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형이고 아내는 페르세포네입니다. 지하 세계의 신이고 재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명왕성의 위성은 5개가 있습니다. 1978년에 발견된 카론과 그 이후에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을 발견된 위성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닉스와 히드라가 2005년에 발견됐고 2011년에는 케르베로스 그리고 2012년에는 스틱스가 발견됐습니다. 자, 이 생물들은 전부 명왕성의 이제 명계에 있는 괴물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틱스는 이제 그 저승에 흐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명왕성의 첫 번째 위성 카론은 1978년에 크리스티가 발견했고 그리스 신화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 강의 벳사공 카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명왕성과 이제 이 카론은 서로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 무게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도 달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무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명왕성과 카론의 공통의 무게 중심은 이 명왕성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죠. 그런데 지구의 경우는 그 공통의 무게 중심이 지구 표면 아래 2000km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중행성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지구는 이중행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심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공통 중심이 그래서 위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왕성의 위성인 히드라, 케르베로스, 닉스, 스틱스의 모습입니다. 명왕성 탐사선이 이제 명왕성을 탐사했기 때문에 명왕성 위성들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개치가 모양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크기가 작은 위성들입니다. 태양계 천체들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소천체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 바깥 천체는 1992년 이후에 명왕성 궤도 바깥에 많은 소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92 QB1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천체는 지름이 250km였습니다. 궤도 반경은 41에서 48A였습니다. 하지만 이 QB1은 명왕성보다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KX76이라는 소행성이 또 발견됐습니다. 소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나중에 과오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름이 1280km나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거의 2분의 1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버이비 1이라는 이제 또 다른 천체가 발견됐는데 이 천체는 나중에 세더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름은 약 2000km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03년에 UB313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천체의 지름은 2340km였습니다. 명왕성의 지름이 2290km였기 때문에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이 이제 행성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UB313을 행성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행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천문학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천체는 이제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노미아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나중에 UB313은 에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2010년까지 1000개 이상의 소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외소행성 에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리스는 2005년 마이클 브라운이 팔로마산 천문대에서 발견한 외소행성입니다. 이 외소행성은 그 주변에 이제 디스노미아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허블 망원경 관측으로 이 천체의 크기가 지름이 2400km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왕성보다 더 컸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다가 결국 이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UB313이라는 임시 이름을 쓰이다가 2006년 9월 13일에 에리스로 명명되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는 2006년 8월 24일 행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첫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가져야 한다. 천체 모양을 둥근 구형으로 유지할 만큼 큰 질량을 가져야 한다. 셋째, 다른 행성의 위성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를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네 번째 조항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명왕성이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천체들이 대부분 명왕성 궤도와 이제 궤도 공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궤도에서 다른 천체들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행성대도 그렇습니다. 소행성대에 세레스가 있지만 세레스는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세레스도 역시 그 궤도에 다른 소행성들을 배제하지 못하죠. 위성이 아닙니다. 위성은 문제가 없는데 위성이 아니면서 그 궤도성에 다른 천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행성은 행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명왕성도 같은 이유로 행성에서 배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행성 또는 외소행성이라고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은 76년 만에 행성에서 제외되어서 외행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7일 소행성 센터에서 소행성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4340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은 BTS 노래에 있는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에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화의 여신입니다. 닉스의 딸이고 로마 신화의 디스코르디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트로이아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에리스 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만 올림푸스 산에서 열린 펠레우스와 테티스라는 신의 이제 결혼식에 모든 신들과 인간들이 초대받았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리스는 결혼잔치에 나타나서 사과를 놓고 갔는데 그 사과의 쪽지를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준다고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들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이 심판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맡겼습니다. 세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파리스가 원할 것 같은 조건을 내밀며 서로 자신을 택해달라고 파리스에게 간청합니다. 헤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지상 최강의 왕국을 주겠다고 하고 아테나는 끝없는 지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르타의 왕 메네라우스와 이미 결혼을 한 헬레나였습니다. 파리스는 헬레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헬레나를 납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